자, 매주 밥상 차려주는 남자로 활약하시는 이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 함께합니다. 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완연한 봄입니다만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산불이 아주 말썽입니다. 잘 안전하게 보내고 있으시죠? 네, 안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사장님, 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맞아요. 미세먼지도 참 걱정이고요, 그죠? 네, 미세먼지도 많아서, 월요일 날 이제 저희가 매주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음. 월요일 나갔을 때도 다들 마스크 끼시고, 많이들 이제 좀 시장 분위기도 한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한산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품목부터 살펴볼지 그리고 또 시장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가격 변동이 생긴 건어물류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어물류에서 오징어채, 즉 진미채 가격이 올랐는데요. 음. 가격은 1kg 상품 기준으로 22,000원에서 38,0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음. 주요 원인을 꼽자면 주요 원재료인 페루산 오징어의 어획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환율과 유류비 상승 등 전반적인 수입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멸치나 김 가격은 변동이 없었는데요. 멸치류에서는 새멸치가 1.5kg에 35,000원이었고요. 죽방멸치가 1.5kg에 4만원, 다시멸치가 1.5kg에 3만원이었습니다. 멸치는 모두 상품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좋은 또 상품. 네네, 좋은 상품. 음. 그리고 김 중에서는 재래김이 한 속에 15,000원, 파래김이 한 속에 1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해요. 22,000원에서 38,000원이면 너무 크게 오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동안은 이제 조금 정체되어 있다가, 네. 한번 이제 텀이 딱 끝나고 좀 뭐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네. 그게 일시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지나면은 또 가격이 확 떨어지는 순간이 또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가격 편차가 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품목이 수입산에 좌지우지되는 품목들, 이런 품목들이 그런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어획량 급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 정리해 드리고요. 자, 날씨가 좋아지면서 채소류는 가격이 조금 내렸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가요? 네, 예상하신 대로 채소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출하량을 보이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음. 먼저 피망, 고추류 등 호운성 작물은 생육이 원활해지고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이 내렸고요. 네. 청피망과 홍피망은 한 근에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렸고 파프리카도 한 개당 2,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추류에서는 풋고추와 아사기 고추가 한 근에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또 호운성 작물뿐만 아니라 대파, 시금치, 깻잎 등의 채소류도 가격이 내렸는데 역시 따뜻한 날씨에 생육이 활발해진 덕분에 공급량이 풍부해져 가격이 내린 겁니다. 대파는 한 단에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시금치는 포항초가 한 근에 4,000원에서 3,500원으로 내렸고요. 삼초가 한 근에 5,000원에서 3,500원으로 일반 시금치가 한 근에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깻잎이 한 근에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내렸는데요. 어. 깻잎은 보통 4, 5월쯤 지나야 노지에서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아직은 하우스 재배가 많긴 하지만 기온이 점점 생육 환경에 맞게 잘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 부가 관리 비용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내리게 된 겁니다. 채소류 가격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내렸네요. 뭐 작게 크게 뭐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내렸다라고 해서 그 일부 품목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요즘 제철로 인기가 많은 봄나물 품목들이 조금 올랐는데요. 어. 바로 봄 향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냉이와 달래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네, 2주 전에 밥찬함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품목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동기분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저렴할 때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좀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소에 하우스 생산이랑은 좀 다르게 지금 한파를 잘 이겨내고 또 이제 노지에서 잘 자라서 품질도 좋은 편이고요. 네. 냉이는 한 근에 4,000원에서 8,000원으로 네? 두 배, 그러니까 좀 크게 좀 올랐고요. 네. 달래도 한 근에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둘 다 두 배로 올랐네요. 네,
수요가 너무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야, 아무리 수요가 증가했어도 그렇지 4,000원에서 8,000원, 3,000원에서 6,000원 둘 다 두 배로 오르고 보통 봄에 이렇게 두 배씩 올라요? 어, 또 지금 딱 시기가 맞물린 게 하우스에서 이제 노지로 넘어오면서 예. 그런 영향도 받아서 가격이 갑자기 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제철이라서 달래와 냉이가 향 맡아보면 진짜 봄이다. 요런 거를 요즘 날씨에서 못 느끼잖아요. 봄이 온 걸. 아무래도 요런 쪽에서 좀 느끼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좀 비싸긴 합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달래와 냉이 요리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과일류 가격도 짚어주실까요? 네, 과일류 가격은 한 품목에서만 변동이 있었는데요. 네. 수박 가격이 내렸습니다. 어허. 네, 수박은 아직 하우스에서 재배되기는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생육 환경이 좋아진 데다가 음. 의령 등 남쪽 지방 생산지에서 출하가 시작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이 내렸는데요. 네. 6kg 기준 한 통에 28,000원에서 2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음. 가격 내리고 채소류에서도 그렇고 이제 했는데 이제 또 아랫지방 지금 산불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계속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완연한 봄이 되면서 매대에서 감귤과 단감이 사라졌습니다. 아,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올해 가을과 겨울에 다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밖에 다른 과일 가격도 조금 살펴보면 사과는 한 개 6,000원, 배는 한 개 9,000원이었고요. 요즘 인기가 많은 품목이죠. 참외는 한 개 4,000원이었습니다. 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참외는 조사 기준이 중과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네.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10kg 정도의 한 박스에 21개에서 30개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좀 큰 거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과일은. 근데 참외는 중과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을 조사하신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과일 가격 살펴봤고요. 이번에 수산물류도 살펴볼까요? 네, 요즘 수산물류가 핫하지만 다행히 큰 가격 변동은 없었고요. 음. 먼저 가격이 상승세에 있던 갈치는 지난주와 똑같이 한 마리 2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비싼 선을 유지했군요. 네, 음. 고등어도 한 마리 7,000원으로 동결이었고요. 네. 낙지도 한 코에 15,000원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대구 가격이 조금 내렸는데요. 음. 대구는 최근 봄이 되면서 수요가 감소했고 특히 겨울이 아닌 지금 이 시기에도 잡히기는 하지만 어획량도 적고 맛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줄어든 대구 가격이 내렸고요. 가격은 한 마리 25,000원에서 3만 원, 25,000원에서 2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5,000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대구나 생태 같은 거 겨울철에 먹는 생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제철 아니니까 슬슬 매대에서 사라지겠어요. 네, 작년에는 4월 중순쯤 되면서 이제 매대에서 내려갔고 대신 그때는 헐꽃게들이 또 매대에 등장했었거든요. 올해도 비슷한 시기쯤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축산물류도 살펴주실까요? 네, 요즘 나들이 많이들 가실 텐데 다행히 축산물류는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축산물류 중 소고기는 등심 양근에 8만 원, 국거리용 양지가 한근에 33,000원, 차돌박이 한근에 35,000원이었고요. 네. 돼지고기는 목살이 한근에 13,000원, 삼겹살이 한근에 1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는 1kg에 6,000원 정도였습니다. 나들이 객이 많아지고 또 캠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 조금 가격이 오르기도 하는데 올해는 지금 뭐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 지금 기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비 심리도 조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가 짚어볼 품목은 견과류 그리고 곡물류입니다. 네, 견과류, 곡물류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견과류에서는 밤과 대추가 한 대에 8,000원이었고요. 네. 까노주는 한 대에 4만 원, 잣은 한 대에 6만 원이었습니다. 곡물류에서는 일반미가 8kg에 21,000원이었고요. 네. 찹쌀이 8kg에 3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흑미가 한 대에 5,500원, 현미가 한 대에 2,000원, 또 콩류에서는 적두가 한 대에 18,000원, 서리태가 한 대에 7,500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날씨 또 물가로까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철 식재료 추천해 주실 차례인데 이렇게 시장 곳곳을 다니시다 보면은 요걸로 음식 해 먹으면 맛있겠다 하는 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겁니까? 네, 요새 부쩍 많이 보이고 있는 식재료인데요.
3월에 약용 음식이면서 겨울 동안 몸속에 쌓인 독소를 도와주는 현대인의 건강 채소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건가요? 미나리를 추천해 보려고 아, 합니다. 미나리가 약용으로 쓰여요? 네, 미나리는 한약명으로 이제 수근 또는 수영이라고 어, 불리는데요. 어. 물에서 자라는 초두머리 풀이 초와 소리를 나타내는 근을 합쳐 미나리 근자가 되어 수근 또는 수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음, 그만큼 미나리에는 수분 보충을 할 수 있는 각종 비타민이나 몸에 좋은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음, 또 미나리는 달면서도 맵고 서늘한 성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알카리성 식품으로 해독과 혈액을 정화시키는데 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에서도 미나리가 갈증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면서 주독을 제거할 뿐 아니라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해준다고 나와 있고요. 아, 그래서 김치를 담가 먹거나 삶아서 혹은 날로 먹어도 다 좋다고 합니다. 날로 많이 먹죠, 미나리. 네, 그렇죠. 요즘 상태 좋은 미나리 시장이나 마트에서 많이 보이실 텐데 음.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을 가진 미나리 드시면서 겨울 동안 몸에 축적된 독소 제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미나리가 제철이라서 많이 보이는데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미나리의 효능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앞서 미나리가 독소나 중금속을 배출하거나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를 많이 먹잖아요, 현대인들이. 네. 이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어, 특히 비타민 A, B1, C 등 비타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 또 단백질, 철분, 칼슘, 인 등 무기질과 섬유질 풍부해서 혈액을 정화시키는 한편 갈증을 없애고 열을 잘 내려주기도 합니다. 음, 특히 변비에도 좋은데요. 어, 섬유질이 풍부해서 식물성 섬유가 많아 창자의 내벽을 자극해 장애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에 좋고요. 또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 식품에도 아주 좋습니다. 효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미나리로 할 수 있는 요리, 우리 요리 연구가 어머님을 두신 우리 아드님. 그러면 요리도 어떤 거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한창 3월에서 5월 사이가 제철이라고 하는데 음, 봄나물처럼 아삭아삭하면서도 새콤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미나리 겉절이를 빼놓을 수 없고요. 맛있죠. 네, 또 고소하면서 단백질이 많은 새우를 함께 넣어 만드는 새우 미나리전. 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가장 많이 먹거든요. 어떤? 어머니 모시고도 이렇게 봄철에 항상 먹으러 가고 했는데 네. 제철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일명 꿀조합이라고 하는 미나리 삼겹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어떻게 미나리 먹는 거예요? 그렇죠. 미나리철이 되면 이제 삼겹살 집에서도 미나리를 추가로 많이 파는데 네. 간단하게 시키면 해서 다양한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삼겹살과 먹을 때 미나리 특유의 향긋함이 터져서 더 맛있을 거예요. 그 기름질 수 있는 삼겹살의 느끼함도 미나리가 산뜻하게 잡아주니 방금 물어보신 그 먹는 방법도 되게 쉽거든요. 그냥 삼겹살 구우실 때 같이 미나리 잘 씻으셔서 숭덩숭덩 잘라서 기름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구워 기름이 먹는 얼마나 거잖아요. 잘 굽느냐. 아하, 네. 그냥 구워서 먹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잘 굽느냐 알겠습니다.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조금 맛이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음, 그게 이제 요리의 실력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게요. 미나리 손질법 알려주세요. 네, 우선 미나리 뿌리 쪽에 억센 부분과 외부 오염된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시면 되는데 이때 물에 잠겨있는 미나리 위에 숟가락이나 동전을 넣어주세요. 오, 왜요? 이게 구리 성분이 들어가야 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동전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숟가락, 즉 녹수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녹수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리 성분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미나리는 보통 농가 같은 습지에서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거머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주로 줄기 안에 빈 공간에 있는데 겉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 그렇죠. 그러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노스저를 넣은 찬물에 담가두거나 아니면은 식초를 한 큰술 탄 물에 담가두면 혹시나 씻기지 않은 거머리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물 1리터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고 식초물을 만들어 주시고 뿌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잎부분을 물에 닿게 흔들어 씻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흐르는 물에 미나리를 잡고 흔들어가며 다시 한번 헹궈 주신 뒤에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만들고 싶은 요리 또는 먹기 좋은 크기에 따라서 이제 잘라서 손질해 주시면 마무리됩니다. 거머리 무서워요. 오, 거머리 잘 씻어 내셔야겠네요. 숟가락이나 동전,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숟가락을 추천해 주셨어요. 노숟가락. 거머리 제거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꿀팁 알려주셨고. 그러면 이렇게 손질을 잘한 미나리 보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미나리를 손질한 후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냉장 보관인데요. 손질한 미나리를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 밀폐 용기에 넣고 야채칸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미나리를 보관할 때 습기가 너무 많으면 물러지기 쉬우니까요.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신문지와 키친타올을 넣어서 수분을 흡수해 미나리가 물러지는 것을 방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냉장 보관하실 때 이제 쉽게 물러질 수 있으니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면 습기가 생기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냉동 보관할 때는 손질하자마자 바로 즉동 냉동 이렇게 이제 냉동고에 바로 넣는 게 가장 좋은데요. 손질한 미나리를 뜨거운 물에 데쳐식힌 후에 밀폐 용기에 넣어 냉동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미나리의 영양과 식감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미나리는 냉장 보관 시에는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냉동 보관 시에는 최대 6개월 정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좀 좋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미나리 고르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사실 야채나 채소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유기농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 가장 신선하고 맞아. 품질 높은 미나리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좋은 미나리를 고르는 방법으로는 외관 상태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미나리 잎의 초록빛이 선명한 게 좋고요. 네. 줄기 밑부분에 연한 젓갈색이 돌면서 잔털이 많지 않고 또 길이가 고르면서 일정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줄기가 굵지 않고 연한 것은 질기지 않아 맛이 좋은데 미나리 줄기가 힘이 없고 탄력이 없으면 유통 과정이 긴 것으로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줄기가 되도록 단단하면서 탄력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 고르고 구매한 좋은 미나리를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줄기를 꺾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살 때는 줄기를 꺾어보고 안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탄력이 좋으면 쉽게 부러지면서 단면에 수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드시기 전에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꺾어봤다가 이게 탄력이 없다고 해서 이게 반품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번엔 잘못 골랐네, 다음번엔 좀 제대로 골라야지, 이렇게 후회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런 상태라면 빨리 드시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조금 탄력이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 정도면은 오늘 들은 대로 한 일주일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동훈 팀장과 함께 다양한 물가 정보 그리고 미나리 제철 식재료 추천해 주셨어요. 손질법, 보관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 물가 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